오래 알고 지낼수록 그 사람과 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법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명쾌한 해답이에요, 그게.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은 편해도 돼요. 잘 모르니까. 점점 그 사람을 알면서 이제 점점 더 예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승이 될 수 없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좋은 친구는 늘 스승이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친구인 거죠.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로운 사람에게 속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어요. 대부분 우리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약간 감이 있는 사람들은 얘가 나쁜 의도로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감이 작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20년 된 친구, 30년 된 친구 대할 때는 이 감이 떨어져 버려요. 너무 오랜 시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신문에 나고 TV에 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죠? 30년 알고 지내던 친구가 술을 먹다가 나를 칼로 찌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예전에는 그런 보증 이런 것들 되게 문제였잖아요. 보증 서달라고 해서 도망가 버리고.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랬나 보면,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 정말 죽고 없어서 못 사는 친구들, 알고 지내던 지인들, 친척들,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도 어렵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엇나간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서로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같이 놀라는 거죠. 나중에 일이 터지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미 소잃고 애양감 붙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글도 못 읽으시고 숫자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장에다 꼬박꼬박 모으는데 숫자를 못 읽으니까 얼마가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뭐 20 몇 년 사셨는데 20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슈퍼마켓 주인이 계세요.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가가지고 맨날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모였고 이 금액이 얼마고 이거 읽어달라는 거죠.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이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행히 큰일은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도둑이 들어오는 걸 미리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셔가지고 그 도둑도 다시 나가고 크게 잃어버리는 건 없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둑이 누구였냐면 그 슈퍼마켓 지인이었어요. 왜냐면 통장에 돈이 많은 걸 보고 그걸 노리고 온 거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뭔가 관계에서 실수하고 가장 크게 뭔가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장 오래 알고 지내고 가장 믿고 지내던 사람한테 그런 경우를 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내가 무너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분을 억지로 무너뜨리고 싶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이용하면 내가 그거를 끌어올 수 있겠다, 내가 이용할 수 있겠다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밀려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인, 친구, 친척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이 친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놓치게 되잖아요. 왜냐면 서로 일하는 영역이 다르고 다른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는 나와 좋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이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를 가지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거나 어떤 사람과 친해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되게 힘든 부분, 그리고 뭔가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어필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어떤 걸 보여주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이 힘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장 힘있게 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런 것들을 위로받고 인정받고 공감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을 공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점점 오래 사귀게 될수록 내가 그런 약한 부분에, 내 약점에 치우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힘든 일이 생겨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을 가져도 그런 우선순위에서 나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그런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뭔가를 잘하고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 이제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친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더라도 질투와 질시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얻은 성취나 부에 대해서 정말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와 성취를 얻었다는 거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타겟이 되는 거. 그러니까 쟤는 저 정도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쟤는 저렇게 뭔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몇 개 빼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거는 그 이뤘다는 거에 늘 겸손함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을 이루면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늘 7, 8 정도를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의 상황까지를 생각해 주는 게 사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는 거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도 안 풀리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났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기만하는 거고 조롱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란 그 인디언 속담 중에서 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디언 시절에 통용되던 말이에요. 지금은 내 짐은 내가 지세요. 그리고 친구가 같이 져줄게라고 해도 아니야, 너는 너의 짐을 져. 나는 나의 짐을 짊어질게. 그런데 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고 있구나. 너 정말 괜찮은 아이다.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아무의 그런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세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멋진 친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나 지인이라고 해서 이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싶고 내 짐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같이 짊어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가 아무 의미 없는 거냐. 내 슬픔도 못 나누고 내 약점도 못 나누고 내가 뭘 잘했을 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무슨 친구냐. 그냥 어려운 관계 아니냐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친구라는 존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나의 약점도 나누고 나의 그런 성취도 나누고 너무나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구의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친구의 상황이 혹은 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내 친구를 한번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약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하반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